1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존 메시스가 두 대의 객차를 움직였는데, 두 객차에 매단 줄을 입에 두물고 둘을 이렇게 상체를 제꼈어. 근데 주어진 조건을 잘 보겠습니다. 전체 무게는 대략적으로 80톤이 되고요. 얼마만큼의 힘이 했냐면,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일정한 힘이래요. 일정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뭔 말이야? 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 객차는 수평 방향 위쪽으로 30도래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30도의 각도로. 그의 질량은 80kg이고 객차가 1m 움직였을 때 회전에 의한 방해, 즉 결국에 이제 마찰력은 무시한다는 거야. 그가 당긴 후에 객차의 속력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객차의 속력을 구하라. 만약에 가속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요 식을 이용하면 좋겠다. EAS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V의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객차의 질량을 M이라고 보겠습니다. 객차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은 얘가 지금 무게가 80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얘에 대한 질량, M에 대한 대략적인 질량은 그냥 우리 중력과 속도를 뭐 9.8로 놓으면은 좀 어차피 그 대략적인 값만 구하면 되니까 10이라고 놓고 풀면 되면 11을 약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 뭐 80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질량은 80 곱하기 10의 3승 kg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수평 방향, 이걸 x축이라고 보면 수평 방향으로 몇 도? 30도만큼. 즉 세타가 30도만큼의 힘의 크기 F를 작용했는데 자기 몸무게의 2배래요. 그러면은 메시스의 몸무게를 소문자 M이라고 보면 2mg만큼의 크기로 잡아당겼다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X축 방향으로 1m 움직였다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어떠한 시? 2mg의 수평 방향은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얘가 얼마만큼의 가속도? ma만큼의 x축이 되겠죠. 어차피 얘는 뭐 y축은 수직 항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그냥 ma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축 방향의 가속도는 m분의 2mg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를 풀어줘 볼게요. 그럼 m은 얼마야? m은 대략적으로 8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지금 80kg라고 그랬잖아. 80kg 곱하기 중력가속도 g를 9.8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은 어차피 얘 약분되니까 그리고 요거 약분되네. 그지? 그러면 9.8 곱하기 루트 3을 뭐로 나눠준다? 1000으로 나눠주겠네요. 그러면 뭐가 돼요? 대략적으로 0.02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1m 움직였을 때 객차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1m 움직였을 때 그러면 가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x초 후에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0.02의 t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초기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t 초 후에 위치는 어떻게 돼요? rxt라고 놓을까요? rxt는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0.01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얘가 1m라고 그랬어. 1m. 1m 후면은 몇 초입니까? 1m 후면 t의 제곱은
0.0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100분의 얘는 다시 쓰면 얘는 100분의 1분의 1이니까 100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몇 초라는 거야? 10초가 걸렸다는 거네. 뭐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됐던 거네요. 그죠? 이렇게 풀지 않아. 선생님이 아까 깜빡했네. 요 식을 그대로 이용했으면 되겠네요. 그죠? 가속도를 알았고 1m를 알았으니까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됐네요. 그럼 요거를 그냥 없앨게요. 이렇게 없애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2 곱하기 0.02 곱하기 몇 미터? 1m를 이동했으니까 얘는 v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풀면 되네. 이렇게 간단해. 그러면 v는 루트에 뭡니까? 100분의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뭐야? 10분의 2니까 뭡니까? 0.2 미터 퍼 세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될까? 속도가 되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이번에는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일정한 수평력이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수평력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겠죠.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했으니까 마찰이 없는 마루 위에 2kg의 소포 상자에 작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소포 상자에 대한 시간 t에 대해서 속도의 x와 y 성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 이 기울기가 결국에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의 기울기가 그러면은 먼저 x축 성분의 속도를 보면 얘가 1 증가했을 때 높이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미안합니다. 높이는 3이 증가했겠죠. 그렇다면은 가속도의 x축의 성분은 뭐가 됩니까? 3m per 세크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시간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속도는 5만큼 감소했죠. 5만큼 감소했어요. 따라서 y축의 가속도는 뭡니까?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가속도 벡터는 결국에 x축 성분과 y축 성분이라고 보면 되니까 결국에 가속도는 3,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a 결국 fa는 뭐가 됩니까? m의 가속도 벡터가 2kg이죠. 2 곱하기 3,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따라서 6,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결국에 속도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루트의 6의 제곱에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네. 그러니까 루트 얼마가 돼요? 1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크기가 될 거고 B는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겠냐는 거예요. 방향은 결국에 6, 마이너스 10 방향이겠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은 이렇게 쓰면 여기가 x축 성분이고 y축 성분이고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6, 마이너스 10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 FA가 작용할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세타라고 놓으면 방향 아크탄젠트 뭐가 됩니까? 6분의 10 방향을 굳이 얘기하면 세타 각은 아크탄젠트 6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이상으로 21번의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23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몸무게가 860N이라고 했습니다. 몸무게가 860N인 타잔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높은 나무의 돌출 부위로부터 길이가 20m이고 수직 방향과 20도인 각도를 이룬 넝쿨의 끝을 잡고 절벽을 건너고 있다. X축은 절벽 끝으로부터 수평 방향, Y축은 위 방향이라고 해보자. 타잔이 절벽에서 발을 따는 순간에 넝쿨이 이제 실질적으로 넝쿨에 작용하는 장력은 760N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넝쿨이 타잔에게 작용하는 힘을 단위 벡터로 표기하라 라는 문제인데 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타잔의 질량을 m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타잔을 어차피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x축을 이쪽 방향으로 한번 놔볼까요? 그리고 y축을 수직 방향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가 이제 타잔이라고 볼게요. 타잔의 질량을 m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중력이 결국 몸무게니까 W라고 볼게요. 얘가 960 뉴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수직 방향과 20도를 이룬다고 했어요. 수직 방향과 20도를 이루는 힘의 크기가 일단 장력의 크기는 나왔죠. T가 760 뉴턴인데 몇 도? 20도를 이룬다고 했어요. 세타가 단 세타는 20도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딱 순간 놓았을 때 그렇다면 타잔한테 작용하는 T 그러니까 장력 타잔에게 작용하는 힘을 넝쿨이 먼저 A가 있죠. 힘을 단위 벡터로 표현하라. 그럼 A는 뭐겠습니까? T는 어떻게 돼요? T 코사인 그러니까 장력을 뭐 굳이 T라고 보면 뭐가 됩니까? 760에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x축은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760에 사인 20도 그렇죠? 코사인 2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뭐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타잔에게 작용하는 R자임은 어떻게 됩니까? R자임을 F라고 보면 결국에 TW T 플러스 W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760 사인 20도에다가 760 코사인 20도에서 뭐를 빼줘야 됩니까? 960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타잔에게 작용하는 R자임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 R자임의 크기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X축에 대한 각도를 구하라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써보면 뭐 C라고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보면 아마 R자임의 크기는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바로 TW T 플러스 W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의 크기는 뭐 구하면 되겠죠. 한번 이걸 쳐볼까요? 계산기를 한번 760 요거를 라디안으로 도를 바꾸고 760 곱하기 사인 20도 얘가 바로 이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259.94 이렇게 되고요. 760 곱하기 코사인 20에다가 빼기 960을 해주면 마이너스 245.83이네요. 마이너스 245.83 마이너스 245점 대략적으로 8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니까 크기를 구해볼까요? R자임의 크기는 얘네들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요. 얘를 제곱해준 거 더하기 얘를 제곱해준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대충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또 뭐 해줘야 돼? 루트로 씌워줘야겠죠. 루트에다가 요거를 이쪽으로 오면은 대략적으로 F의 크기는 뭡니까? R자임의 크기는 357.77 뉴턴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D는 X축과 이루는 각을 요거를 이제 세타로 봐야겠네.
그죠? 그렇다면은 탄젠트 세타가 뭐가 돼요? x분의 x 성분분의 y 성분이잖아. 259분의 245겠네. 대략적으로 259.94분의 245.83이 되겠죠. 그렇죠? 245.83. 뭐 요거를 만족하는 세타를 구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E하고 F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질량은 어떻게 구해주면, 일단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 질량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질량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우리가 지금 무게가 mg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은, 즉 질량은 대략적으로 9.8분의 960,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960 나누기 9.8 대략적으로 구해주면 97.96.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지? 요거를 이용해서 결국에 가속도랑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구해주면 돼? 뭐 요거를 E하고 F를 어차피 한꺼번에 구해주면 되니까 E하고 F를 한꺼번에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F는 MA라는 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M분의 F라는 거를 이용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실제로 97.96분의 1에 259.94, 마이너스 245.83.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을 해주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의 이게 크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도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x축 성분분의 y축 성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무게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무게가, 이거는 자동차가 초기 속도예요. 초기 속도가 40km/h네요. 지금 이 속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네요. 단위를. 그럼 얘는 m/s로 바꿔야 되니까 초기 속도가 뭐가 돼요? 40 곱하기 뭡니까? 3600분의 10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m/s로 바꾸면. 그럼 결국에 36분의 뭐가 됩니까? 400이 되겠네요. 400 m/s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거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작용을 했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작용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15m를 가서 정지했다. 정지했다는 거는 뭐야? 나중 속도가 VF라고 놓을게요. 나중 속도가 0m/s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힘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찰력은 일정하게, 이럴 때 이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힘의 크기,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의 크기와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제동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파란색으로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게가 지금 이거로 이제 작가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쪽을 뭐 x축, y축의 방향 이렇게 나볼까요? x축, y축의 방향. 그랬을 때 질량 m짜리 물체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됐다는 거? 이쪽이 이제 무게겠죠. 이쪽으로 무게가 w라고 볼게요. 무게는 1.3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쪽으로 운동 마찰력 이렇게 작용했다고 볼게요. 원래 수직 항력도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질량은 뭐겠어요? 9.8. 그래서 9.8이겠죠? 9.8은 대략적으로 10이라고 놓을게요. 중력 가속도 G가 1.30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kg이니까요. 그냥 원래 9.8인데 대략적으로 10이라고 놔버리면 결국에 1.3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질량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식이 있었어? 그렇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2a 델타 s는 그러니까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용하면 결국에 2 곱하기 가속도에다가 몇 미터 갔습니까? 15m 갔죠. 그랬을 때 나중 속도는 0이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초기 속도는 36분의 40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에 뭐가 됩니까? 30분의 1 곱하기 36분의 400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걸 다 지우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의 제곱이죠. 400의 제곱 나누기 30 곱하기 36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12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힘의 크기는 결국에 따라서 첫 번째 A 힘의 크기 FK는 마이너스 MA가 되니까 질량은 뭐가 됩니까? 1.3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4.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해보면 1.30 곱하기 4.12 이거 계산해주면 5.36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36 곱하기 10의 3승 뉴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음의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제동 시간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근데 가속도가 우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마이너스 4.12로요. 그렇다면은 우리 우리가 이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초기 속도가 얼마였죠? 36 곱하기 36분의 400 빼기 4.12t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제동 시간, 정지하는 데 걸린 제동 시간을 뭐 t1이라고 보면 t1은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야?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그때 시간을 구해주면 되니까 결국에 4.12분의 1 곱하기 뭐가 됩니까? 36분의 40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400 나누기 4.12 곱하기 36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몇 점? 2.7초가 걸린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이제 좀 이번에 C하고 D를 구해볼 텐데요. 보라색으로 구해볼게요. 조건이 있어요. 처음 속력이 2배라고 했어. 그러니까 초기 속력의 이번에 초기 속력이 2배로 가보자 이거. 그러면 원래 속력이 얘였으니까 초기 속력이 2배라고 했으니까 36분의 뭐가 돼요? 800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죠? 36분의 800이라고 났을 때 그렇다면은 똑같은 그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힘이 동일하다. 결국에는 이제 운동 마찰력이 똑같다는 거겠죠. 정지시키는 힘이 동일하다는 거는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4.12로 동일할 거야. 그랬을 때 제동거리를 구하라. 뭐를 이용하면 돼요? 2a의 델타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제동거리니까 마이너스 델타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결국 구하라는 거죠. 뭡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12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36분의 800의 제곱
얘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뭐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결국에 800을 뭐로 나눠요? 36으로 나눠요. 얘를 제곱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눠주면 돼? 4.12 곱하기 2니까 8.24겠네요. 8.24로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제동거리가 59.93 m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동거리가 59.93m, 60m, 대략적으로 60m가 된다니까 제동거리가 4배나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즉, 여기서 먼저 여기서 즉 결코 내볼게요. 제동거리가 몇 배? 4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15m였는데 15에서 60m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면 제동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동 시간. 그래서 제동 시간은 T2라고 한번 또 놔볼까요? V를 한번 놔볼까요? 우리 VT는 초기 속도가 36분의 800이잖아. 마이너스 4.12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동 시간을 T2라고 내면 결국에 T2는 마찬가지로 4.12 곱하기 36분의 800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만 고치면 되겠네. 요거를 80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39 초 이렇게 되겠네요. 앱 평가는 좋게로 해서 표현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제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동 시간은 원래 몇 초 걸렸어? 2.7초 걸렸잖아. 그죠? 2.7초니까 한 대략적으로 제동 시간은 2배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속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만큼 제동 거리가 4배가 증가한다는 거야. 그죠? 4배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일찍 좀 저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브레이크를 더 잡아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마찰력이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속 운전이 이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